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잡이에 뭘 잡은지 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되게 궁금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돌잡이 때 나 뭐 잡았어?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시를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난 뭐 잡았어?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넌 연필을 잡았어. 어머니가 왜 슬픈 표정을 지으셨냐 하면은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돌잡이 이거 순 엉터리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질문이 있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연필을 가지고 손글씨를 쓰는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돌잡이가 되게 정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의 형식을 빌린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싸우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상관없고요. 그냥 제 글을 많이 봐주시는 게 제일 감사하죠. 그러면 저의 글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아끼는 한 스푼이라는 시입니다. 한 스푼. 누군가 나에게 아메리카노를 주었어. 나는 쓴 커피는 안 좋아하는데. 시럽은 없고 그냥 먹기엔 너무 써서 이 생각을 넣었어. 그렇죠. 와 나와야 돼요. 제가 제일 아끼는 글인데 저의 모든 글은 아니지만 많은 글들이 제 경험에서 실제로 쓰여져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실제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는데 시럽도 없고 그냥 먹기엔 맛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커피 안에다가 애인의 생각이나 뭐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넣으면 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적으로 해봤고 써봤던 글이고, 그 다음은 거짓말이라는 글인데요.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근데 넌 왜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냐? 네가 어제 나한테 오늘 대충 하고 나온다고 했지. 근데 왜 이렇게 이뻐? 네, 오글거리죠. 네, 이것도 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학생 때 여자 후배가 문자가 왔어요. 오빠 저 오늘 지각이에요. 저 오늘 페인이에요. 근데 그 후배가 왔을 때 누가 봐도 페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저 장난으로 야 페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예뻐? 장난쳤죠. 근데 그 친구는 화자가 저니까 왜 또 장난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화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멋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달달하고 심쿵을 만드는 그런 글이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게 조금 연애 쪽으로 치우쳐 있긴 한데 웃음을 만드는 그런 개그 코드의 글들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글, 또 아니면 이별에 대한 슬픈 글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주제를 가지고 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오늘 두 가지 피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를 글쓰게 만든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왜 내 글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인데 제가 연재를 처음 시작한 게 2014년 1월이에요. 2014년 1월은 졸업을 한 달 앞둔 그런 취준생이었죠. 근데 취준생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취업 준비죠. 저는 그때부터 글을 썼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저는 되게 스펙이 정말 볼품없었어요. 저보다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건데 학점이 2.85였고 네, 웃지 마시고요. 학점이 2.85였고 편입을 해서 또 기초 지식도 부족했고 또 토익도 800도 안 되고 봉사활동 20시간 동아리 해본 적 없고 그런 처참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들 다 하는 공채 지원해봤어요. 그냥 했는데 당연히 탈락하죠. 근데 그 탈락이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스펙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뭔가 좀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어서 아깝게 떨어지면 그게 슬플 텐데 슬프지도 않고 이제 그냥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근데 저는 간간히 독서실과 집을 오가면서 간간히 인스타그램을 했는데요. 맨날 독서실에만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인스타그램 다 아시잖아요. 다 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뭐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저는 독서실에만 있거든요. 올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썼던 글들을 올려봤죠.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올려주세요. 기다려요. 뭐 천재다. 이런 말을 해주는데 난 바본데 나보고 천재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죠. 사실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잘 안 풀리는 아들, 열심히 하는 아들 보고 화가 나시고 많이 싸우고, 친구들은 다 졸업 취직해가지고 경력 쌓는 게 되게 부럽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시기에 딱 SNS 인스타만 딱 키면 막 연예인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컨텐츠, 좋은 시를 주고 싶었고 계속 나를 인정해달라. 내 글 봐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글을 썼고요. 근데 만약에 저의 그런 저를 글쓰게 만드는 에너지가 돈이었다면 저는 한 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씀으로 인해서 작은 돈을 처음 벌어본 게 2014년 8월이거든요. 근데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돈을 10원도 못 벌었어요. 그저 사람들의 반응만 얻었죠. 저를 글쓰게 만든 건 돈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심을 꾸준히 받으면서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저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광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 글에 열광할까?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하고 열광까지는 아니고 라이크 정도 돼요.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글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죠? 네. 글을 배워본 적 한 번도 없고 보셨듯이 글씨도 잘 못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멋진 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그분들과 다른 거는 저는 쉽게 쓰죠.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게 글이야, 이게 시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저의 글의 특징이고 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SNS 채널에 굉장히 잘 맞는 컨텐츠였어요.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한 컨텐츠당 3초 정도밖에 3초 정도밖에 시간을 못 뺏어요. 근데 저의 글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광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그냥 쉬운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멋진 글들 또 되게 또 잘 쓴 글들, 멋진 사진들,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많은데 제 못 쓴 손글씨로 쓴 글이 있으니까 이거 뭐지? 시선을 뺏을 수 있었고 또 쉽게 공감을 시킬 수 있었죠.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에너지. 너무나 힘들었던 현실에 비해서 너무나 좋은 대우를 받았던 SNS의 그런 감사한 사람들이 저를 계속 글쓰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잘 쓰지 못한 글과 잘 쓰지 못한 글씨가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힘든 현실에 있더라도 아니면 단점이 있더라도 힘든 현실이 또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또 단점이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